안녕하세요, 법쌤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셨어요? 우리 법TV 가족 여러분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교과서 법문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쌤이 알려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문 공부법입니다. 자신만의 더 좋은 방법을 더해서 더 완벽한 교과서 법문 공부법을 완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도 학생들도 그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수많은 문제들, 왜 중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문제집을 많이 삽니다. 어떤 평가 문제집, 그리고 참고서에 있는 문제, 또 시험이 다가오면 기출 문제집, 그리고 또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더 중요할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다음 중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책은 무엇일까요? 1번 평가 문제집, 2번 기출 문제집, 3번 교과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3번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학부모님도 교과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쌤이 교과서를 펼쳐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책을 펴놓고 여러분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애쓰는 법쌤입니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교과서에 많은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내가 교과서를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든지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라는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성상 학기 중 수업이 깨끗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학교 선생님께서 힌트도 주시고 또 프린트물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이렇게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넘기면 대단원 마무리 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 주신 힌트 그리고 프린트물, 교과서에 있는 이런 문제들만 여러분께서 잘 해결한다면 어려운 정보 과목 여러분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 과목입니다. 날개 쪽에 보면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도덕 과목 출제 경향을 보면 이 단원 마무리에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서술형 문제, 여기서 출제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날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답을 찾아보면 교과서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책에 있는 인물, 사자성어, 명언, 속담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과정 과목입니다. 기술과정 과목은 교과서 과정 중에 아래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표라든가 그림, 도식적인 표현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원 마무리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쪽 보면 서술형 문제도 있습니다. 도표, 도식적인 표현, 그림,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있는 문제와 서술형 문제, 이것만 잘 보셔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알려주신 내용,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나눠준 학습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역사 과목입니다. 단원 마무리에 이렇게 단답형 문제, 그리고 이쪽에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과목 특성상 이쪽 서술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과목 앞에 보면 이렇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했으면 써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바꿔서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풍수지리설에 신라마을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해보자. 그러면 이 풍수지리설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 출제될 경향이 많겠죠. 그리고 이쪽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많은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죠? 다음,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은 굉장히 친절한 교과서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아래 이렇게
단답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화시켜서 여러분의 공부 능력과 기억 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마다 문제가 있고 이 아래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단어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핵심 단어가 노열되어 있고 이쪽은 문제화되어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중단원마다 있고 대단원마다 있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시험 범위 안에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다음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 과목도 역시 친절한 교과서입니다. 그 페이지마다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넘기면 지역이 어디인가 이렇게 물음표까지 그리고 넘겨보면 또 문제 그리고 넘겨보면 이렇게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넘겨보면 대단원 마무리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교과서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근데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를 먼저 푸는 것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여러분께서 정확히 풀고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좀 더 출제 경향에 맞는 교과서 공부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교과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학교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 내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기억한 후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정말 열심히 풀어봐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거나 심화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시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맞겠죠. 가장 먼저 교과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게 더욱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먼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후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할 것 같죠?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 버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향상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40단어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0개 단어는 없애면 재롱을 떨면서 연상 기억을 하겠고 나머지 20개는 여러분이 3분 동안 연상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상 기억할 단어 보여주세요. 영화관에 엄청난 전투기들이 날아옵니다. 슝, 괭을 메면서 슝 이렇게 전투기들이 날아옵니다. 1번 간판의 미사일. 간판의 미사일이 폭파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간판의 미사일, 간판의 미사일. 2번 발공기와 탱크. 발공기에 탱크가 쿵 부딪혔습니다. 발공기가 부서졌습니다. 발공기에 탱크 쿵. 3번 바닥에 우크라이나. 바닥 위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국기 아름답습니다. 4번 모자에 석유. 모자에서 석유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석유 흐르는 느낌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입장권의 기관총. 입장권의 기관총 총알이 계속 이렇게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6번 구두와 지뢰. 구두로 지뢰를 쿵 밟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발이 뛰면 안 되죠? 뻥! 터져버렸습니다. 7번 팝콘하고 수류탄. 팝콘 속에서 수류탄이 뻥! 터졌습니다. 이리저리 튀고 있는 팝콘들. 팝콘에 수류탄. 8번 모니터에 낙하산. 모니터에 낙하산이 떨어지니 크게 펼쳐졌습니다. 낙하산. 9번 화분의 특공대. 화분 속에 특공대가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화분의 특공대. 10번 십자가의 불꽃놀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주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1번 기와의 해바라기. 기와 위에서 해바라기 꽃이 자라서 활짝 펴 있습니다. 활짝. 기와의 활짝 해바라기. 12번 벽돌의 헬리콥터. 벽돌을 뽑아서 던져서 헬리콥터를 격추해버렸습니다. 13번 문의 광개토 대왕. 문을 활짝 열고 쭉 광개토 대왕이 나와서 고구려를 위하여 고구려 광개토 대왕. 자, 14번 안경에 바나나. 안경에 바나나를 노란색 바나나를 팍 꽂아놨습니다. 안경에 바나나. 15번 책에 아이스크림. 책 사이에 아이스크림 넣고
책을 딱 덮어버렸습니다. 오, 아이스크림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오, 크림 아이스크림인데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자, 16번 가방에 노트북. 가방 속에서 노트북이 툭 들어있습니다. 어우, 비싼 노트북. 가방 속에 노트북. 17번 양산의 오렌지 주스. 양산의 오렌지 주스가, 노란색 오렌지 주스가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 맞으면 안 돼요. 양산으로 다 막고 있습니다. 18번 핸드폰 구독자 100만. 핸드폰을 딱 펼치니까 오, 법TV가 구독자 100만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19번 치마에 낙지. 치마 위로 낙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낙지 끈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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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20개 단어 모두 다 연상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20개 여러분께서 3분 동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40개의 단어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기억력도 향상되고 있을 것입니다. 매주 꼭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기억한 40개 단어를 생각해 보시거나 노트에 적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정답했을까요? 연상결합 훈련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욱더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얼마나 그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뻑쌤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